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난팀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차가 뭐냐, 제 앞에 보이는 레인지로버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런 차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 먼저 타보고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지금 타보기 전에 이 시트부터 저를 맞이해 주는데, 이거 양산차 중에서 시트 두께를 이 정도로 해놓는 차가 어딨냐고요. 진짜 어마무시한데, 이 정도 두께가 있는 시트에 앉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동차 시트에 앉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어디 저택 거실에 있는 고급 소파에 앉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앉았는데 항상 탈 때마다 이 시트의 착자감이 정말 극락 중에 극락입니다. 정말 극찬을 안 할 수가 없고, 여기서도 딱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이 레인지로버라는 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향이 정말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 실내에서 느껴지는 그 고유의 향이 브랜드마다 좀 다른 거 아시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우드 향이 나면서 거기에 약간 시트러스 향 한 방울 이제 떨어뜨린, 제가 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묵직하면서도 약간 좀 상쾌한 그런 향이 좀 난단 말이에요. 브랜드마다 이 향이 많이 다른데, 랜드로버 브랜드, 특히 고급 라인업에 있는 차들,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레인지로버죠. 그 차들을 타보면은 정말 그 고급 가구 대리점에 들어가면 맡을 수 있는 그 찐 가죽의 냄새가 납니다. 가죽 냄새가 정말 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RRS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RR 차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가죽이 뭐냐면 다 세미 에날린 가죽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가죽을 사용할 때 가죽의 어떤 그런 내구성, 이런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은 내구성이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표피층을 깎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세미 에날린은 뭐냐면 그레인 작업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벗겨낸 가죽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너무 그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 위에 보호 코팅 스프레이를 좀 뿌리거든요. 그 상태가 세미 에날린 공법으로 만들어진 가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의 질감 자체가 정말 부드럽고, 약간 이게 약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부드럽고 매끈해요. 그래서 이런 가죽으로 여기 천장도 감싸고, 여기 밑에 잘 안 보이는 여기 이런 밑에도 다 가죽 다 가죽으로 감싸다 보니까 진한 가죽의 냄새가 그대로 모든 공간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이게 그냥 딱 레인지로버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그 가죽의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런 데에서 정말 내가 진짜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에 놓고 출발해 볼게요. 스로틀 서서히. 여기서도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렇게 정차했다가 약간 이렇게 스로틀을 밟을 때 이 전기 모터만 들어오잖아요. 여기서도 느껴지는 P530 8기통 차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P530 모델에서 사용하는 그 8기통 모델이 그 BMW 8기통 엔진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MW하고 랜드로버의 그 세팅 값이 약간 좀 다른가 그런지, 레인지로버 차들을 타보면 이렇게 정차를 했다가 8기통 모델 이렇게 스로틀 약간 서서히 밟잖아요. 엑셀을 3%만 밟으면 차가 잘 안 나가려고 해요. 타시는 오너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 3%만 밟으면 안 나가다가 8%, 10% 정도 밟으면은 그때 모아놨던 힘이 약간 나오면서 엔진음이 붕 하면서 이런 약간 묵직하게 듣기 좋은 소리가 나면서 차가 이렇게 가속이 되거든요. 그게 항상 그 레인지로버의 감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냥 묵직하게 출발이 되는 거. 근데 이거는 전기 모터로만 가다 보니까 그런 묵직한 감성은 없는데, 이 차가 무게가 3톤이거든요. 근데 이런 3톤의 차가 정차 후에 출발했는데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가니까, 이건 마치 그 물 위에 떠 있는 요트가 아무런 저항 없이 스르르 이게 레인지로버라는 차에다가 전기 모터를 달아버리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체크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차의 승차감이에요. 승차감. 저는 솔직히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3톤이 넘어가거든요. 3065km인가 그런데, 이게 전기차를 제외하고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 3톤이 넘어가는 차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타본 차 중에서는 일단 없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무거운 차인데, 이런 무거운 차의 이 무게를 하체가 과연 버틸
버틸 수 있게 설계를 했나?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런 무거운 차에 하체를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승차감이 나요. 이런 방지턱 넘을 때. 자, 방지턱 25km 넘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네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포톨 구간이 있거든요. 항상 테스트하는, 여기가 굉장히 포톨이 심해요. 32km? 이렇게 갈 때 뒤에가 흔들려요. 방지턱 조금 빠르게, 뭐 여기는 좀 부드럽긴 하지만 뭐 여기도 약간 좀 뒤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고, 이런 매놀 뚜껑 갈 때는 되게 좋거든요. 매놀 뚜껑 뭐 이런데 그냥 갈 때 거의 뭐 이거는 매놀 뚜껑 없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냥 무게로 그냥 깔고 가는데, 조금 높은 방지턱이나 포톨 여기 자, 저기거든요. 여기 일부러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느낌을 주는 차들이 몇 개가 있어요. 벤츠 GLS나 EQS SUV 뭐 이런 굉장히 무거운 상체를 못 버텨가지고 충격이 들어올 때 캐빈석 전체가 약간 탕 이렇게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GLS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어떤 포털이나 방지턱을 좀 빠르게 넘을 때 이 뒤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은 기존의 2.6톤짜리 8기통 530e에서도 사실 느껴졌는데, 이 차에서도 그런 느낌이 여전히 살아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열 테스트를 좀 하려고 또 기사를 또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익남 TV에서 전담으로 대리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열 승차감 말씀드릴 때랑 동일한 코스를 한번 가보면서 2열 승차감은 또 어떨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2열 방지턱, 자, 35km 이 정도로 한번 넘어볼게요. 자, 2열 방지턱 뭐 나쁘지 않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자, 여기 포톨, 제가 아까 때 약간 혹평을 했던 포톨. 자, 2열은 2열도 사실 여전히 1열하고 뭐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체 강성이 약간 좀 모자라가지고 뒤가 약간 좀 흔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그 레인지로버 롱바디 모델을 리뷰할 때랑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그 방지턱을 넘을 때 롱 휠베이스 모델보다 그 2열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휠베이스가 좀 긴 게 맞긴 하지만, 롱 휠베이스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롱 휠베이스는 앞바퀴가 거의 다 넘어가고 나서 이제 뒷바퀴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차는 앞바퀴가 거의 방지턱에 한 20% 남겨둔 시점부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2열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은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이 차를 지금 리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승차감, 요런 거, 요런 게 사실 이 차의 정말 유일한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독일차를 이때까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독일차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차에서도 승차감이 부드럽고 탄탄한 뭐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차의 부드러운 거 가깝냐? 뭐 이런 느낌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 차는 또 영국차의 특성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나오는 승차감을 너무 고급지게 하려고 그냥 소재나 뭐 설계값 완전히 그냥 이 승차감 세팅으로만 해놓다 보니까 차의 어떤 강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육각형 중에서 뭐가 하나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뭐 하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들의 이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항상 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레인지로버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랜드로버 한남 전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박돈 팀장님께 문의하셔서 차익남TV 보고 왔다고 해주세요. 15년 동안 랜드로버에서 근무하시면서 차량 판매 후 사후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꼭 AS뿐만 아니라 항상 꼼꼼하게 고객들을 챙긴다고 하니까 추천해드리고, 요즘 랜드로버 차들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바꾸고 서비스 케어 프로그램도 출시되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잔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센터 예약이 정말 빨라졌다고 하니까 이 점 고려하셔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한 100km 정도를 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이 38kWh인 걸 감안을 하면은 한 전비가 이 3kg가 좀 안 나오는 수치죠. 이 정도 큰 차체에 3톤이 넘어가는 무게의 전비가 3kg 좀 안 나온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제가 이 차를 어제
어제부터 타고 다니면서 되게 이 차만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차가 그 랜드로버 인제니엄 6기통 엔진의 기반의 차잖아요. 랜드로버 인제니엄 6기통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으로 이제 BMW B58 엔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엔진음이 좀 크고 그 엔진의 회전질감 자체가 B58 엔진만큼 그렇게 막 엄청 실키한 느낌이고 엄청 극도로 부드럽고 그렇지는 않아요. 엔진 소음도 어느 정도 좀 있고, 특히 고RPM으로 엔진을 돌렸을 때 좀 거친 엔진 회전질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 엔진 기반에다가 전기 모터를 붙인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어떠냐, 이거는 엄청난 합격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가다가 급하게 스로틀을 밟으면서 가속을 하잖아요. 정말 이 전기모터 출력이 160kW다 보니까 출력이 쭉쭉쭉쭉 붙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거는 기존에 내가 6기통 인제니움 엔진에서 느꼈던 약간은 거친 엔진 회전질감이 이 차에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엄청 멀리서 느껴져요. 그냥 먹먹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RRS에 달려있는 P360이나 P400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게 나하고 엄청 가까이서 느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에 약간 좀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차는 확실히 전기 모터의 개입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엄청 그냥 먹먹하게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면은 기존의 그 P530 8기통 엔진의 회전질감보다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좀 이게 생각해보니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차는 어찌됐건 간에 그 전기 모터라는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 약간 좀 인위적인 그런 시스템이 붙어가지고 한 30%는 전기차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전기의 토크가 나오면서 엔진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엔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엔진 회전질감이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거고, 기존의 그냥 8기통 엔진은 그냥 그 순수 내연기관의 부드러움이라서 뭐가 부드럽다를 떠나서 약간 결이 좀 다른 느낌인데, 8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그 엔진의 스트로크 자체도 숏 스트로크형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의 그 실린더의 보호보다 피스톤의 움직임인 그 스트로크의 범위가 더 짧은 숏 스트로크형 엔진인데, 그렇다 보니까 고RPM에서의 엔진 회전질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순혈의 부드러움,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인위적인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는 그런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결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속할 때의 이 전기모터 특유의 그런 굉장히 부드러움에서 오는 느낌은 너무너무 좋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을 타면서 정말 수시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신다라고 하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실 뭐 사면은 오히려 더 손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배터리가 25%, 20%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고 나면은 엔진 위주로만 차가 주행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주행을 하면서 회생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기 모터가 좀 개입이 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엔진 위주로 주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연비도 굉장히 나빠지죠. 왜냐면 3톤이나 되는 무거운 무게를 6기통 엔진 혼자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연비도 굉장히 나빠지고, 엔진 회전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비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이브리드 모드로 해가지고 전기 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이 연비를 좀 보자면은 100km를 가는데 이게 6.6L 정도가 나오는데, 정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 차의 뭐 주행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주행감에 대해서는 할 말이 크게 없을 정도로 주행감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레인지로버 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뭐 RRS를 타도 그런데, 정말 이 무거운 무게로 노면을 탁 누르고 가는데, 위쪽은 약간 둥실둥실 떠가는 정말 이 바다 위에 고급진 거대한 요트를 타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 똑같아요. 저는 솔직히 차가 한 400kg 정도 무겁잖아요. 일반 8기통 모델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무거운 무게로 이 도로를 깔고 가는 이런 고급 요트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딱 타보면은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다. 왜냐면 이게 한계 효용의 법칙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값으로 효용값이 넘어가 버리면은 거기에 더해지는 가치에 대해서 효용을 잘 못 느끼는 게 한계 효용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2.6톤짜리 8기통 레인지로버도 그냥
그냥 애초에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무게가 추가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주행질감을 느낄 수는 없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때까지 뭐 이 차의 뭐 기계적인 주행감이나 승차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차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로를 뭐 이렇게 속도가 높지 않아도 돼요. 그냥 70km 뭐 크루징 걸어놓고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차를 타는 건가 꿈을 타는 건가, 진짜 뭐 오바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5년 6년 동안 차를 정말 많이 타봤거든요. 그런 여러 차들을 타보면서 정말 차가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이 차는 한번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들이 몇 개는 있었어요. 뭐 디펜더, 포르쉐 911,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뭐 정도, 뭐 이 정도는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이 차를 한번 소유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는 뭐냐면 타고 싶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냥 약간 인생의 동기부여되는 이런 차를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가, 나도 그런 삶을 좀 담고 싶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라기보다 이 차를 타는 사람의 그 라이프스타일에 담고 싶다는 거죠. 약간 좀 뭐 거창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타보면은 되게 감성적이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원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느껴지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그 MBH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차를 가지고 거의 한 150, 160까지도 밟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노면 소음이 거의 안 들어요. 노면 소음은 정말 130, 140을 가도 노면 소음이 들어오는 느낌은 절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높은 속도로 가면은 한 130, 140부터 약간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리긴 하는데, 사이드 미러 바람 가르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약간씩 들려오기는 하는데, 통저음만 따지고 보면은 기존의 BMW, 벤츠, 아우디 이런 프리미엄급하고들도 급을 달리하는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하고 GLS, 마이바흐, S580 뭐 이런 차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때까지 타본 결과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감각들을 종합을 했을 때 S580